아주 단순히 말씀드리면 네. 영어를 잘 하는 건 영어를 잘 가르치는데 필요 조건입니다. 아, 필요 조건. 그러나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영어 학습을 돕고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영어 교육 출판 세듀의 대표이사 김기훈 선생입니다. 대부분 요즘에 학습자들이 학원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 네.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가면 인강을 네. 많이 활용하고. 그래서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었던 점이 예전부터 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영어 학원 선택법. 네. 이런 영어 학원을 좀 선택하는 게 맞고 이런 네. 학원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이제 어학원을 운영을 했었던 입장에서 네. 커리큘럼이 매우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어야 되고요. 예. 그 커리큘럼을 구현하는 선생님들의 풀이 네. 상당히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학생이 이제 어떤 선생님하고 이제 잘 시작을 했는데 예. 한 달 지나면서 그 선생님이 그만두셔 버려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예, 많죠. 다른 학원 가시고. 그러면 그 연속성의 훼손뿐만이 아니라 그 선생님과 이제 우리가 시쳇말로 케미가 잘 맞아서 갔다가 바뀐 선생님하고 이게 안 맞을 경우는 그냥 애가 그냥 그 영어뿐만 아니라 어떤 과목 자체에 대해서 흥미가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는. 저희 댓글로도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는데 선생님 때문에 갔는데 선생님이 네.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네. 그 학원을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럼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아무튼 좋은 학원, 영어 학원의 선택 기준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강사 풀이 매우 안정적이어야 되고 네, 매우 안정적이어야 되고. 선생님 그럼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거나 아니면 한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뭐 과외 방이나 그룹 과외를 하거나 왜냐면 선생님이 바뀔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강사가 들락날락 한다는 얘기는 뭔가 운영자의 역량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학부모님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지만 관리죠. 관리. 가령 뭐 100명 이상이 듣는 대형 강의보다 20명 정도 규모, 10명 정도 규모, 5명, 3명, 2명, 그리고 개인 과외. 다르겠죠. 다르고 개인 과외가 가장 좋겠죠. 이 학습자한테 가장 맞는 맞춤형의 좀 더 밀착해서 그렇죠. 이게 될 수 있다는 건데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 과외를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없죠. 과외 선생님이 그렇게 대한민국에 많은 것도 아니고 최대한 얼마만큼 이 학습자에게 개별화된 반배정과 또 그 학생이 이제 어떤 한 단계를 마쳤을 때 이 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레벨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이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과 그리고 이제 그 학생에 대해서 최대한 밀착해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 근데 저도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는 게 너무너무 사실 힘들었었어요. 지금 이제 제가 학원 운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학생마다도 너무 다르고 요구하는 부모님들의 또 그리고 어떤 일정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그 관리 시스템에서 좀 뭔가 예외적으로 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럼 또 그 학생들에 대해서 또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어떤 학습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그게 이제 잘 이루어지는 자, 이런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건 이제 본원이 이제 어딘가에서 잘 돼서 이제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프랜차이즈 하는 음식점이 본점과 모든 그 퀄리티가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달라요. 이 본원에서는 잘 될지 몰라도 이 지역 프랜차이즈에서 이 본원, 본사에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은 원래 본원이 이렇게 쌓아온 그런 어떤 명성, 또 그들의 노하우, 또 그들의 어떤 성과 이런 것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본원 믿고 갔다가 프랜차이즈에서 다르다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어떤 본원의 그 네임밸류만 믿고 그냥 이런저런 검증 절차 없이 그대로 맡기는 건 좀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럼 가기 전에 좀 서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많이 해야죠. 아이의 어떤 교육과 달린 문제인데 그거를 그냥 좀 너무 귀 얇게 이렇게 성급하게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다. 나의 엄마의 정보력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작용을 해서
여기다 딱 꽂아놨으니까 네, 이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선생님 근데 그거를 학원 실장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네. 좋은 얘기만 해주시잖아요. 거기에 그쵸. 또 이제 어머님 입장에서 희망을 담아서 다 네. 믿으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모든 걸 의심해봐야죠. 모든 걸 가기 의심해봐야죠. 전에. 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레벨 테스트 네. 이건 경쟁적으로 다 어려워요. 왜 이렇게 응.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 아니 일부러 어렵게 하진 않았고 네. 이 단계에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걸 커리큘럼에 맞게 했는데 개별 학원에서 사실 전에 있던 데에서 했던 거 그 성취도에 못 미칠 정도의 그래서 예. 이쪽이 비교 우위가 될 수 있게 그것보다 조금 어렵게? 그렇죠. 이제 그렇게를 하죠. 솔직히 저는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그럴 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네. 등록하겠군요. 네네. 일종의 이제 공포 마케팅이죠.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맹신해서도 안 되고 네네.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참담해해서도 안 되고 커리큘럼을 강조해 주셨는데 네. 학부모님이나 학습자 입장에서 이 커리큘럼, 이 학원의 커리큘럼이 괜찮은지는 네.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건 반드시 이제 상담 과정에서 물어봐야죠. 이 과정을 끝내면 네네.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 과정에서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 네. 과정을 끝난 다음에 가령 뭐 내신에 있어서 뭐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가져갈 수 있는가. 예. 그리고 또 뭐 만약에 수능이라고 한다면 예. 지금 현재 이 아이는 뭐 한 4등급 정도인데 과연 이 과정을 끝내고 나면 예. 2등급 이내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가 뭐 하는 이런 것이 명확해져야죠. 이 학원 홍보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선생님들의 스펙을 강조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선생님이 보셨을 때 영어를 잘하는 것과 이런 스펙이 있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단순히 말씀드리면 영어를 잘하는 건 영어를 잘 가르치는데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 그러나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뭔가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도 그거를 정말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정말 엄청난 연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제대로 잘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영어공과에서 대학원을 나왔다? 그럼 그렇게까지 썩 영어를 잘한 건 아닙니다. 뭐 학부를 나왔다? 그럼 외국 영어권 국가에서 대학원만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외국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석박사 과정을 갔어요. 그럼 빨리 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내 영어 구사력을 높일 수 있는 본인의 전공을 몰입하는 거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뭐 영어권 국가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럼 이제 영어 구사력은 최상입니다. 왜냐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탄탄하게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훨씬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죠. 거의 뭐 우리말을 까먹을 정도까지 영어를 잘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본인이 영어 구사력이 뛰어난 것과 잘 가르칠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별개. 그리고 우리가 간단히 알 수 있는 건 왜 수능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 수능 영어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서 원어민들한테 풀어보기에도 다 목마른데 유튜브에 영상 많잖아요.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막 엄청나게 분노해요. 그러세요? 아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대학에 진학해서 전공 학문을 수학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가령 그 원어민들이 미국에서 SAT, 우리의 수능과 그래도 좀 가장 근접해 있는 SAT를 버벌 영역을 풀어봤을 때 과연 다 맞힐 수 있냐? 절대 못 그러거든요. 그런데 원어민이 대한민국의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 영어를 풀어봤는데 수월하게 다 맞힌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영어를 잘하는 원어민이라고 해도 준비하지 않고 그리고 그러한 수험이라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수능 문제를 풀게 되면 다 못 맞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본인의 영어 실력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정말 주도 면밀하게 치밀하게 연구를 하지 않으면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강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선생님. 한 강의를 위해서 어느 정도나 예전에 준비를 하셨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뭐 1시간을 수업을 한다면 3배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어마어마한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내가 필요해서 배우는데 선생님과 이 학습자가 이렇게 만난 것 자체도 대단히 2년인데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죠. 내가 학창시절에 훌륭한 인생을 만나서 저는 그냥 규정하는 거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제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얼마나 많은 치밀한 준비를 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신중함을 기해야 하며 얼마나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 많은 교육자들한테 좀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한테 나눠주고자 요번에 제가 알기로는 최근 그 웅진 컴퍼스에서 클래스박스라고 교육자 대상으로 하는 클래스를 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좀 선생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요? 저는 사실 그 웅진 컴퍼스에서 이렇게
그 영어 교육자들을 위한 과정을 한 게,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한 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서울시 교육청 영어 교육 그 외국 교육 자문위원도 네네. 했고, 그리고 그 코리아 테솔, 그 음. 테솔 한국 학회를 했을 때 제가 거기 학술지에다가 그 제가 칼럼도 기고했고 강연도 했고, 또 인천교육청 1급 정교사 선생님들한테 영어 교수법에 대한 또 연수 강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웅진 컴퍼스의 이제 네네. 그런 과정에 대해서 네. 제의가 왔을 때 그냥 반갑게 수락을 한 건데, 예. 저는 그거예요. 사실 수능이라는 것이 이제 1993년부터 시작을 했죠. 94학년도니까 93년부터 예, 시작을 예. 했을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참고 자료 자체가 없었을 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문항을 개발한 그 교수님들이 어떤 전공을 했는지 샅샅이 찾아낼 수 있는 모든 걸 찾아내서 아, 네. 수능의 본질이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이전까지 학력고사라는 건 영어적 지식에 대한 평가였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평가로 진짜 엄청난 변화였던 겁니다. 네네. 아, 이건 수능은 이건 완벽한 변화다. 예. 그러면서 이걸 정말 준비를 해야 된다 해서 예. 정말 죽어라 하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을 했죠. 예. 그렇게 해서 쌓여진 노하우고, 그리고 제가 2004년부터 이젠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최후의 승자가 될 테니까 교재를 잘 만들자. 네네. 그래서 세듀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했고, 예. 그러면서 제가 이런 노하우를 쌓아왔는데, 네네. 이거를 저는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직도 지금 소속되어 있는 인강업체에서의 3명의 선생님이 제 제자들이에요. 지금 활동하시는? 네네네네. 네. 그리고 다른 업체들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예.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타 사이트의 일타 강사인 영어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장문의 카톡을 보내서 예. 대한민국 영어 인강 강사 중에 예. 김기훈 선생님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생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뭐 이런 얘기를 예. 들었을 때 그건 저는 무한한 책임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더 나눠야 되겠다. 네. 그게 결국은 예. 뭐 제가 뭐 대단한 어떤 교육 철학과 교육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사교육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분야에 오롯이 집중을 해서 그냥 청춘을 다 바친 건데, 이거를 나눌 수 있다면, 그리고 또 제가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어떤 영어 선생님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사고도 갖고 있었던 것을 그래도 좀 최소화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요즘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쵸. 같은 업계에 있어서 네.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질문일 네네. 수도 있겠지만, 이 선생님은 좀 피해야 될 것 같다. 네. 피해야 될 선생님 유형과 아니다. 네. 이 선생님은 꼭 잡아야 될 것 같다. 잡아야 될 선생님 네. 유형 좀 나눠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뭐 민감한 얘기이긴 하지만 네. 이제 팩트를 그렇죠. 전달을 하자면 네네. 일단 실력이 없는 분은 피해야 되겠죠. 실력. 예. 네. 선생님 근데 실력을 어떤 면으로 보세요? 그 영어가 언어라는 거는 절대 그 대전제는 훼손돼서 안 된다고 보는데, 네네. 그러니까 언어로서의 영어를 잘 못하시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죠. 일단 1차적으로 뭐 저도 썩 훌륭한 편은 아니지만 발음이 너무 이상한. 발음. 너무 그렇죠. 중요하죠. 왜냐면 영어는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죠.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영어를 언어로서 대해야 되는데 자꾸 선생님만의 무슨 법칙, 공식, 이제 이런 거를 물론 이제 수험적 상황이 돼야 되니까 시험을 잘 보도록 하기 위한 뭐 방법을 나름대로 연구해서 만들 수는 있겠으나 그 법칙이라는 것이 예외 없는 거는 없으니까 근데 그걸 자꾸 예외가 있을 수 있는 걸 만들어내서 모든 거를 단순화시키다 보면 끼워 맞추기가 될 수도 그쵸. 있는데 거기에서 네네. 벗어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 학생들은 수험 상황 자체에서도 대단히 난감해질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처음에 대전제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후에 영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통하면은 일단 1차적 눈앞에 목표가 되는 상황에서 적용이 안 돼버리면 큰일 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이후 영어 학습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너무나 어떤 재밌는 말, 쇼맨십. 그렇죠. 너무 이제 그런 걸로만 채워지게 되면 뭐 학습을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또 보면은 교재 연구가 부족한다든가. 교재 연구.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학생이 해야 될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만 하고 오직 그 강의한 자료 이외에는 다른 학습 자료들을 제공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좀 피해야 될 선생님이 되지 않을까. 인강에서는 그런 일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강이 사실 뭐 현장 강의하고 달리 학생들에 대해서 학습 관리를 밀착해서 해주는 데는 뭐 상당한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단계에서부터 네. 이제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이런 부가 학습 자료가 붙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틀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인강 자체도 네네. 뭐 제가 강의 지금 이제 소속돼 있는 곳에서 조사를 해보면 완강률이 절반을 넘질 못해요.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없더라고요. 네. 완강까지는 거의 못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대면적으로 네.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화면을 통해서 학생이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하고 정확한 네. 방향성 예. 그리고 짜임새 있는 커리큘럼 네. 이거를 이제 제시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반드시 이제 놓지 말아야 될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는 일단 내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어 줄 수 있게끔 검증된 성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검증된 성과는 이제 뭐 어떤 광고나 그런 걸 통해서가 아니라 네. 뭐 입소문을 통해서 귀에 들어오겠죠. 선생님, 근데 검증된 성과가 네. 흔히 인간 같은 경우는 뭐 누적 학생 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포함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데 이제 예전에 뭐 홍역을 치렀었어요, 인강업계에서. 네네. 왜냐면 이제 댓글에 맞아요. 그런 어떤 그 뭔가 조작 네. 뭐 이런 문제들. 뭐 알바라든지.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네네. 상당히 좀 투명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네. 그래서 이제 실제 수험생들의 그런 어떤 댓글 이제 그런 게 그래도 일반적인 인터넷상에서 그 자정 그 장치를 거치지 않은 것들보다는 이제 확실할 테니까 예. 그거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이 지금 소속돼 있는 학교에서 네. 일단 이 성공적으로 입시를 치른 선배가 이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런 점이 좋았다. 선배의 리뷰. 네, 그것이 또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네. 이제 두 번째는 그 진정성이 있는 성의가 있는 선생님이 네. 중요하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처음에 하기는 힘들겠죠. 이제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예. 소개를 받고 네네. 또 이제 그런 어떤 평판에 대해서 얻을 수 있다면 이제 좋겠죠. 근데 이제 좀 당장 한 달 정도 강의를 수강하고 아이를 학원에 보냈는데 그 선생님이 어떤 진정성 있는 성의가 있는지 없는지 예. 그거는 금방 알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교육 과정 그리고 그런 교육 과정에 대한 확장성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또 갖추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예. 단계가 바뀌면서 학원을 바꾼다거나 선생님을 바꾸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지역의 뭐 과외방이라든가 소규모의 이제 그룹 과외를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에 있어서는 한 선생님이 뭐 중등 과정도 가르치시고 고등 과정까지 이제 끌고 가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분이 과연 고등까지.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이 선생님한테는 중학교 내신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만 수능에 대한 제대로 된 변화되는 거에 대한 네. 이해도도 제대로 갖추고 있으신지 거기까지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이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그 분의 입장에 있어서 얼마나 성의와 그리고 자세가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중등 선생님은 중등만 하시고 네. 고등 선생님은 고등만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연계성이 중요한 것 같다. 그렇죠. 부모가 이제 자녀를 가르칠 때 중요한 거 이겁니다. 관계가 나빠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자기 감정에 못 이겨갖고 맞아요. 넌 이런 것도 몰라? 최악이죠? 예. 넌 지난번에 이거 했잖아? 차악입니다 이거. 뭐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하면 하기 싫어져요. 네.